해외 주재원 처우의 변천사. 시대가 흐르면서 주재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처우도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작은 변화들은 늘 있어 왔지만 주재원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IMF를 맞이하면서입니다. IMF 이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초기 단계로 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한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재원으로 나가는 인원들은 영업맨이 주축이었고 파견 지역도 선진국의 주요 거점 도시와 전략 시장으로 선정된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해가면서 공급망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지 공급기지 역할을 해줄 생산법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전은 한국 기업의 역량이 부족해서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지는 못하고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이 진출을 기피하는 지역에서부터 전초기지를 마련한다는 전략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기업들은 제품력이나 브랜드 파워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지향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중아, 중남미, 러시아, 중국, 아시아 등 전략 지역 위주로 해외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재원 자리는 매우 한정적이었고 회사 경영 전략 측면에서 볼 때 해외 사업은 미래의 존망을 다투는 주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인재도 조직 내에서 최우수 재원으로 평가받는 인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고로 우수한 인재가 엄선이 되어 파견이 되었고 처우도 국내와는 확연히 다르게 특급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급여나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진급 심사 시에도 가점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급여는 그대로 한국 구자로 지급이 되고 해외에서 생활에 필요한 현지 생계비나 주택임대료, 학자금 등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임을 하면 한국 급여가 그대로 저축되는 구조였습니다. IMF는 한국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지만 주재원에게도 충격파가 미쳐왔습니다.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외화로 지급되는 주재원 비용이 크게 증가하자 회사에서는 국내 급여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회사의 논리는 현지 생계비나 주택임대료, 학자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국 급여를 온전히 지급하면 이중 지급이 되니 한국 급여에서 이러한 성격의 비중을 감안해서 그만큼 삭감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고 결국은 IMF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IMF 시기의 비상경영 방식은 그 후에도 복원이 되지 않고 일반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원칙은 해외 근무나 국내 근무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노노스, 노게인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해외 근무를 한다고 해서 덕볼 것도 손해볼 것도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현지와 한국에서 이중으로 급여가 지불되는 시기가 있었고 또 일정 기간은 대부분 급여를 현지에서 지불하고 일부만 한국에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득세법상 문제도 방지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받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 기업에서 주재원 급여는 현지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해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주재원 자리도 많이 증가하였고 주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글로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해외 근무를 바라보는 시각도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는 것처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